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법학자 조국의 헌법 부정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를 줄이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개헌을 통해 줄이자는 주장을 했는데요. 해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개헌을 하면서 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네. 사실상 탄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죠.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중도 보수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탄핵 소추안 인용은 어려울 테니까 현행 헌법상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사실상 탄핵 효과를 내자는 주장입니다. 글쎄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절차상 개헌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이 개헌안 발의에 찬성하고 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조 전 장관 희망대로 내년 총선에서 범야권이 200석 이상 얻으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개헌안이 처리되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과반이 또 찬성을 해야 확정되기 때문에 처리 당시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 등 현실화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화 여부를 떠나서 여권에선 이 같은 주장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나옵니다. 현행 헌법에 반한다는 얘기죠. 왜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 128조 2항은요. 대통령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의 경우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로스쿨 당시 제자였던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시 갑 당협위원장은 이 같은 헌법 조항을 지적하면서 왜 그렇게 타락하셨냐고 비판했습니다. 주장 자체가 반헌법적이란 건데요.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렇다면 이 헌법 128조 2항도 국회 절차를 통해 고치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 역시 법 시행 이후 행위만 적용을 하고 시행 이전 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네, 실현 가능성보다는 내년 총선과 관련된 행보를 염두에 둔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1심에서 8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죠. 내년 2월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로선 2심 판결을 전후해 총선에서의 행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법학자 조국의 헌법 부정의 느낌표는 디케의 눈물로 정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이 최근 발간한 책 제목에서 따왔는데요.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물을 흘릴 일이 여기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